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고요. 입체 도형의 부피 구하기는 생긴 거는 좀 어렵게 보이지만 시험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 원리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 정확히는 이제 함수의 수학적 면적 또는 넓이를 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적분으로 잘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구분구적법이랑 급수로 표현되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면적을 계산하는지도 여러분이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리를 똑같이 부피에 적용하면 부피 또한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하는 마인드는 뭐냐면 얘의 부피를 구해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했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그거에 앞서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부피는 또 어떻게 구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우리가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A4 용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A4 용지가 촘촘히 쌓여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A4 용지 뭉치가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A4 용지의 넓이를 내가 안다고 했을 때 여기는 높이겠죠. A4 용지가 몇 장 올라갔는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 이 높이로 계산하기 위해서 A4 용지 한 장의 높이는 아주 작죠. 그러니까 이 넓이들을 장수만큼 곱해준다 했을 때 부피를 구한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원기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요즘은 쓰지 않지만 뭐 CD나 이런 원판을 계속 쌓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단면 하나, 원 하나의 넓이, 이 넓이를 얼마나 높게 쌓았느냐가 부피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구해야 되는 도형은 이렇게 단면이 일정하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이 단면이 수시로 변하는 친구들일 텐데 어쨌든 이 단면 하나를 내가 꺼내서 보면 이 단면은 분명히 이렇게 원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살짝 원 디스크, 디스크의 모양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아주 얇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높이가 있어요. 이 높이가 아주 작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마치 종이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지. 엄밀히는 얘 하나의 동전 같은 모양 또는 디스크 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도형은 이렇게 단면이 일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경우인데 이때도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떻게요? 얘를 마치 햄이라 생각하고 햄을 송송송송 썰듯이 아주 얇게 슬라이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슬라이스한 녀석은 아주 높이가 작은, 아주 높이가 작아서 거의 종이 쪽과 같은 그런 얇게 슬라이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슬라이스한 애들을 다 넓이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바로 부피가 될 거야. 이런 마인드다. 단면이 계속 변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분구적법에서 했던 거랑 똑같지만 이제 이번에는 막대기였죠. 구분구적 할 때는 얘는 막대기가 아니라 뭐예요? 디스크 모양이다. 얇은 넓이다. 그래서요, 여기서 좀 과장해서 그러면 이렇게 원기둥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원기둥 형태가. 근데 여기 델타 x가 아주 작게 되면 우리가 원기둥의 막대기에서도 이 막대기의 델타 x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결국엔 다 더했던 것처럼 얘가 델타 x가 충분히 작지 않으면 문제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빈 공간들이 생기죠. 이런 애들이 오차 범위가 될 텐데
얘가 충분히 작게 되면 촘촘하게 이 햄 슬라이스가 들어가면서 모든 부피를 포함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정적분을 급수로 표현하는 거에서 봤던 거니까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제를 푸는 거는 뭐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러한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으셨다면 구분구적법하고 비슷하다 확장됐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자리가 되셨다면 이 단면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방정식을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자, 이때 우리가 이것도 안 적으셔도 돼요. 우리가 면적을 구할 때 fx, dx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치 높이고 얘가 밑변이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대 아주 얇은 막대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더해주면 넓이를 구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얘가 밑면이죠. 변이 아니라 이때는 밑면이 되고 이 dx가 높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여기 밑면의 높이 아주 작은 높이를 곱해주면 이러한 원기둥 얇은 원기둥 디스크가 여러 개 인테그랄 되면 최종적으로 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단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겠죠. 단면의 넓이에 방정식을 세우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단면의 넓이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원이나 삼각형, 사각형 등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단면이어야만 합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단면을 줬고 구간 알려주면 식을 이렇게 세우면 땡이다 라는 거죠. 어렵진 않습니다. 높이가 3인 입체 도형을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x인 지점에서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다음과 같을 때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세요. 국어 문제죠. 사실 이렇게 국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입체 도형이 있고 이 입체 도형을 뭐 어떻게 그려볼까요? 전혀 입체 도형 같진 않지만 이렇게 생긴 뭐 입체 도형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의 높이가 3이래요. 이 높이가 x인 지점, 이 높이가 x인 지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여기가 x라고 할까요? 여기를 0으로 잡고 여기를 0으로 잡고 0에서부터 x만큼 올라온 지점, 이 지점의 단면이니까 여기가 sx가 되는 거죠. 일부러 그림을 못생기게 그렸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단면의 넓이가 다음과 같다. 그럼 x가 변하면 단면의 넓이도 바뀌겠죠. 도형의 부피를 구하세요. 그럼 인테그랄 0부터 최대가 3이죠. 그러면 x가 들어가고 dx 해주면 여기 아주 얇은 dx 그러면 이제 원기둥들을 다 더할 수 있게 됩니다. 3분의 1에 이렇게 돼서 답은 10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필수 예제를 봅시다.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다 푸셨나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그릇에 채워진 물의 높이가 x cm일 때 수면의 한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다. 정사각형이래요. 물의 높이가 10cm일 때 이 그릇에 담긴 부피의 값을 구해라. 일단 이런 말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좋습니다. 뭐 지울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모든 문제는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게 푸시면 돼요.
처음에는 좀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푸는 것도 좋겠죠. 자, 이 친구는 그릇이네요. 그릇인데 정사각형 모양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생긴 그릇이겠죠. 그런데 정사각형 모양인데요. 처음에 그릇의 높이가 이제 x cm라고 했으니까 물의 높이가 바닥은 0이겠죠. 그럼 맨 바닥은 그냥 1인 거네. 1. 맨 바닥은 1짜리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커지겠죠. 그림이 이쁘진 않은데 좀 정확하게 그려보면 얘를 좀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겠네요. 최대한 와닿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마치 사각뿔을 위에서 사각뿔을 자른 것, 이 그림 기준으로는 여기를 날려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그림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x가 0일 때가 정확히 표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1이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높이까지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여기를 기준선으로 잡겠습니다. 여기는 0이고 여기는 x다. 뭐 물의 높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단면은 여기서 x만큼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가 x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단면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x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sx는 이걸 제곱해 줘야 되니까 x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답을 내라 하면 0부터 10까지 sx를 dx 해주면 됩니다. 허탈할 정도로 쉽죠. 문제의 답을 내는 과정은. 하지만 이게 그냥 막연하게 답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답이 나오는 과정에서 공식이 성립되는지를 내가 처음에는 좀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익숙하게 만드실 필요가